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 연결 잘 되셨고요.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셨어요? 트루윈요. 트루윈,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63에 30여. 6,300원에, 예, 예. 6,3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네. 아이고, 오늘도 많이 떨어지네요. 그때 말에, 그러니까. 예, 고민 정말 많이 되시겠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2개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2개월 정도. 아이고, 매수하고 계속 빠지기만 했네요.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예, 트루윈 종목 제가 상담 드리는데요. 네네. 이 종목은 센서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 센서, 그다음에 통신기기, 최근에 뭐 5G 관련해서 계약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2017년에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걸 모르겠는데. 아, 회사 자체가 좀 재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거래 네. 정지가 되었다가 돌아온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단기적으로 흑자가 났고 2019년에 다시 적자 났거든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전환사채라는 거는 그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채를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약간 자금을 수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네. 이러한 점이 그 전환사채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올라가려면 하면은 또 물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행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최근 좀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1월 31일 날 네. 그 중국에서 열 화상 카메라라 해가지고 그 열이 있는 사람들 카메라로 찍으면 빨갛게 나오는 카메라 아시죠?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센서를 이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때 장중에 한 10%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저는 이때 시청자님이 좀 매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게 단기 이슈로 끝이 났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흐름은 한마디로 주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에요. 지금 상향하는 흐름도 아니고 하향하는 흐름도 아니고 지금 현재권에서 그냥 머무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박스 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절가는 명확히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드리면 5,00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 드려요, 일단은. 예, 5,000원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좀 불안한 게 실적이 개선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글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뉴스라든가 뭔가 재료가 있지는 않는 한 상승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박스권 지금 유지한 하단에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예,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오면은 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그 예.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예, 6,000원까지는 좀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예, 그 6,000원 정도 오면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네. 예. 좀 종목 거래량도 좀 있고 좀 주도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면은 예, 트루빈에서 본 손실 좀 복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우부품 어때 대우부품? 아, 지금은 뭐 종목 추천하는 순서는 아닌데요. 아, 대우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지금- 텔레비전 얘기하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 좀 위험하고요. 좀 더 보셔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예. 앞으로 갈 종목이 뭔가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 예, 이따 오늘 해야 추천주를 드리는데요. 예. 네네. 예, 그 종목 한번 살펴보시고 예. 예, 예. 참고해 예. 보시는 것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6,000원 정도 얼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6,000원이요? 네. 기간이요. 기간은 시장이 좀 회복이 나와야 되니까 네. 옵션 만기 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다음 주. 예,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 6,000원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나오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종목 진짜 좋은 걸로 갈아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트루윈 먼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실 반갑습니다. 스토킹입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어떤 종목 보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미코 미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900원에 10%. 6,900원에 10%. 예. 이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어저께 매수했어요. 오, 하루 이틀 되셨나? 예. 에이구,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네, 마이너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미코 어제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아, 이제 전거래일 금요일이시겠네요. 예. 예, 미코. 먼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예. 예, 단기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은 뭐 계속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조금 힘들어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 종목을 보유해 가지고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예. 들고 가야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는데 금요일 이제 직전 고점 부근인 것 같아요. 거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자회사가 이제 예. 그 우한 폐렴 관련 이슈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면서 미코가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이슈가 지속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의문입니다. 계속 순환매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밑에서 있던 종목들은 후속주로 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행인 점은 미코가 이제 후속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주중으로 수익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예. 예,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6,000원 이하 부분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6,000원 미만에서요? 예, 6,000원 미만요. 만약에 그 이하에서는 그냥 홀딩하시는 관점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 이왕이면 수익 조금이라도 나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미코 두 번째로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먼저 문의 주셨고요. 6,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가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손실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손실폭이 아주 크진 않으세요. 근데 오늘 반등 나오니까 이때 팔아야 되나요? 아니 저는 더 가지고 가요?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예.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어간 구간도 그렇고 시청자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차트를 보면요. 추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위 아래 계속 움직이면서 특정하게 뭔가 거래량이 실리기 전까지는 방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격에 머물렀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한 7개월 동안 거의 이 가격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플로라고 멜론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뭐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20%까지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좀 더 확대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음반 서비스도 하고 있고 유통사업도 하고 있고 좀 올해를 좀 기점으로 좀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하락한 만큼 좀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한 상반기까지 한 여름철 전까지 보유하시다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00원까지 힘들어도 한 7,700~800원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장기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 말씀드리면은 한 6,2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셔가지고 4% 정도 수익 챙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예. 플로, 그러니까 예. 플로라고 해서 저도 그거 쓰는데, 네. 아, 그러세요? 통신사에서 무료로 줘요. 그래서 쓰고 그렇죠. 있는데, 요즘에는 멜론 같은 그 거는. 서비스나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점유율을 좀 늘려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료로 전환되냐의 문제거든요. 추가 결제를 하느냐, 예. 끊느냐. 약간 그런 기로에 있는 게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거였네요. 예. 멜론 같은 그러니까 음악 듣는 서비스였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네.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휴마시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19원이고요.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한지요?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손실권이시네요.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요. 강성현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 부분이 10%는 굉장히 잘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은 돼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1,510원이면은 아마 지난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낙폭 과대 부분에 의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직전 고점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은 좀 부정적이라 생각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주봉이라든지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락으로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수가를 주고 충분히 수익권으로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다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상승 모멘텀이 언제 조금 제대로 된 상승 모멘텀이 나올지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물량만 조금 들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앞으로 추격 매수라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가 떨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를 정해드리고 싶은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가상 1,3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종가 흐름까지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마시스였고요. 다음 문자 보실까요? 이번에 사과 프로테크 보겠습니다. 18,700원의 비중 50%로 들고 계시고, 이거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도 주가 요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더 갈까요? 더 갑니다. 어디까지요? 테슬라가 멈출 때까지. 예. 테슬라가 급등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저는 테슬라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고요. 네. 저도 미국 주식 테슬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한때 공매도가 극성일 때 좀 매수를 했는데. 수익 많이 보셨겠네요. 예, 상하프론테크는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왜냐하면은 항상 좀 저평가를 좀 그런 받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같은 경우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2019년이잖아요.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최대 실적을 이미 돌파했고요. 4분기 실적까지 발표하면은 영업이익만 거의 220억, 230억 나올 예정이고요. 2020년에는 한 50%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거의 250억, 3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가가 2019년 3월에 22,000원 찍었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좋은데 그때보다 주가가 지금 낮아 있잖아요. 이 말은 주가가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익이 이때 2017년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만들었던 최고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점은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올해 상하프론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확실해요. 유럽 쪽의 전기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중국 시장도 전기차가 이제 자국에서 만든 게 아닌 그 외산 자동차들, 전기차들이 점유율이 늘어가면서 상하프론테크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점유율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죠. 단가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좀 우량주 같은 종목들에는 공매도가 많은 편인데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요 구간, 약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18,000원, 18,500원 구간, 요 구간에 좀 거래가 많이 터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오게 되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한 21,000원까지 보유한 전략. 21,000원 오면은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머지 물량만 전고점 돌파하는 걸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올해 그 연초부터 굉장히 좀 이슈잖아요. LG 화학도 그렇고 많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2, 3년 만에 다시 상승하는 것만큼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50%이지만 해도 괜찮다고 약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상하프론테크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했네요. 사관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작품상 타면 조금 더 테마주 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단기간 예. 반짝이요? 예. 지금 6% 이상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랜소? 보합이었는데 네. 이게 왜 다시 상승하냐면요. 작품삼을 타게 되면은 그동안 개봉을 못했던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까지 개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를 개봉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이게 추가 개봉에 대한 수익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쪽까지도 분명히 개봉이 될 거예요. 작품상을 탔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로 보면은 모멘텀이 한층 더 레벨업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좀 호재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베팅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고 예. 예, 그래도 좀 위험 요인은 있다라는 내용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도 한국 영화상 최초 소식이라서 또 예, 긍정적인 지금 뭐 10%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예, 작품상은 보도록 하죠. 정말 대상이니까 예, 이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호재가 왔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보시고 문자 주셨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5,600원에 비중 25%.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지금 차트 보니까 적어도 1년은 들고 계신 건데 반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많이 그래도 회복됐어요. 그럼 매수가까지 올까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제대로 된 회사들, 실적이 동반되는 회사들 중에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이죠.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램시마의 매출 부분이 분명히 자회사에 분명히 실적 부분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장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 섹터라든지 업종이 같이 상승을 해야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바꿔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보시게 되면은 5월 달에 나왔던 이 갭 부분 이 갭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 7만 원대에 있는 매물 라인대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수익권 그래도 매수가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한 8만 원 정도 되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단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홀딩하는 관점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좀 오래 버티셨는데 이왕이면은 좀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루미 마이크로 문의 주셨습니다. 2,280원의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고 요즘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네요. 김재윤 전문가님, 이거 LED 관련해서요. 네. 재료 이제 끝난 건가요? 루미 마이크로는 LED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비보존 관련 지분 획득으로 해서 상승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때 3연상을 올라가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일주일 만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최근 그 이슈가 약간 소멸이 되면서 그 비보존이 아마 임상이 좀 지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임상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좋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2배 오른 종목은 적어도 조정하는데 4-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3개월 지났어요.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전에만큼 상승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2,280원 아마 요때 1월 3일, 1월 4일 요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좀 많은 매수자가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도 지금 224일선이라는 거는 1년 평균 라인이거든요. 1년 평균 라인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1,3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1,900원 위로 복귀를 못한다면 이 종목은 과감히 매도 추천드립니다. 예. 비중도 적으시니까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상 그리고 내일까지 1,900원 위로 회복을 못한다면은 과감히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1,900원 위로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2,100원까지는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나 모멘텀이 소멸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뭔가 방향성 없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1,900원 지켜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루미 마이크로까지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한실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근데 연우 그거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연우가, 예. 예. 그 좀 다른 종목 뭐 갈아탈 만한 거 없습니까? 아, 오늘 연우 팔고 싶으세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 25,800원인데. 예, 비중은요? 뭐, 비중은 한 50%인데 50%. 손해보더라도 예. 뭐 재미가 팔고 없는 것 같아서. 예, 주가 보니까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갈아타는 건 어떤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통화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예, 예. 이제 연우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화장품 뭐 간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뭐 많이 오고 그래서 한번 사봤더만은.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 예. 국내 시장 점유율도 이제 동종 업계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 최근에는 중국 쪽 모멘텀도 조금 붙어가지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된 회사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제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예, 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그 회사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동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예. 네, 시청자님.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시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우리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주는 부분은 시간과의 올라오겠지. 싸움입니다. 안 올라오겠지. 아니 올라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실적 부분 또 보시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매 분기마다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도 성장 부분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예.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기대를 만드는 게 중국 시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에서 우한폐렴이라는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네. 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아, 예, 만약에 비중이 조금 작으셨다라고 하면은 예. 제가 조금 더 매수를 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예.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50% 네, 너무 많지. 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너무 힘들다. 나는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교체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뭐 다 매도해갖고 좀 좋은 종목 가고 싶은데, 아, 그래요? 예, 종목을 어디로 내가 해야 될지, 그는 계속 본게나, 아까 그거, 센트리오 헬스케어, 그게 좀 올라간다 그래서, 종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추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종목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이 종목을 예. 전부 다 매도하고 싶다 하셔도 한 예. 10%에서 20% 정도는 꼭 남겨 놓으시길 바라고 싶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선생님 주식 투자하신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조금 되긴 돼도 손실 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럴 때 매도하는 습관이 계속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라는 게 때로는 기다릴 때도 필요한 겁니다. 연우라는 회사가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니까요. 예, 예. 나중에 한 10%,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예, 예. 나중에 반등 줘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신다 하면은요. 그리고 예. 거기서 분명히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투자 경험에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50%는 한 30%만 매도해갖고 이 좋은 종목 좀 선택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일단 한 5월, 6월 정도. 일단 시장에서는 6월 정도 보고 있는데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방한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안에 기대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반등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은 예. 한 20%나 한 절반 정도만 예. 예, 예, 예. 매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예, 막 예.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셨는데요. 저희 이 상담 끝나고 예. 슈퍼스타 킹이라고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있습니다. 예예. 네, 김재윤 전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연우는 일단 다 팔긴 아깝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들고 계시다가 예, 예. 또 막 속상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아 예. 힘내십시오. 예, 그럼 끝까지 오늘 보고 예,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연우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MS 오토텍 볼 텐데요. 매수가 6,150원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신기하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문자가 오. 오네요. 아까 성창오토텍도 그렇고 예. MS 오토 아까 상하프론테크였구나. 네, MS 오토텍도 테슬라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GM 군산 공장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 매각을 한 업체가 MS 오토텍입니다. 한마디로 MS 오토텍에서 GM 군산 공장을 인수했고 그 라인이나 모든 장비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MS 오토텍은 원래 자동차 벤더 업체였는데요. 그렇게 완성차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약간 한국에서 자동차 기지로 좀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MS 오토텍한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MS 오토텍이 과연 어떤 걸 만드는 회사냐?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용 셰시라 그래가지고 차대라고 하죠. 차대.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때문에 자동차용 뼈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골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S 오토텍은 핫 스탬핑 기술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은 그 철과 철을 이을 때 약간 열을 가해가지고 강도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MS 오토텍한테 외주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완성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죠. 자기네들이 완성차를 만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MS 오토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제가 좀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 MS 오토텍이 2020년에 테슬라향 납품이 8배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꽤 증가를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8배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좀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아무래도 지금 중국 우한 사태로 인해서 약간 가동률이 줄어들고 약간 납품이 지연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지 결코 빠질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은 전기차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자동차 관련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셰시라는 게 전기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완성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국 법인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MS 오토텍은 개인적으로 15,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좀 좋다고 많이 떠든 종목인데 6,150원. 지금 매수가에서 한 2%밖에 하락 구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1차적으로는 6,700원까지 보유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좀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다 보면은 적어도 10,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예. MS 오토텍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린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32,000원에 비중 30%, 폐렴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계속 내립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시거든요. 강성현 전문가님. 네, 크린앤사이언스. 요가지라든지 필터 생산하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을 최근에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이제 이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후속주로 올라갈까?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돼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폭이 최근에 작년 8월, 9월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18년도 이제 상반기라든지 그때보다 이제 상승 탄력이 떨어진 부분은 실적 부분에 정체가 있습니다. 이제 18년도라든지 19년도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성장하는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정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직전 저점이 27,400원 라인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절반이라든지
혹은 전량 매도 비중이 많지 않은 비중이 30%이신데 한 절반 정도 일단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미세먼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흐름을 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 실적 부분만 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혹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낼 종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예, 중립적인 의견 주셨어요. 기준가 27,400원 정리해드립니다. 크린앤사이언스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